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무릎과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과 관절의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건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 하나가 10년 뒤 걸음을 절뚝거리게 만들고 심지어 수술대 위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관절을 지켜주는 5가지 좋은 습관과 당장 멈춰야 할 4가지 위험 습관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지켜도 허리 통증이 가볍게 사라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시림이 줄어들며 수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서울입니다, 부산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관절은 자동차의 바퀴 베어링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찰을 받지만 잘 관리하면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죠. 그러나 잘못 관리하면 몇 년 안에 삐걱거리며 소리가 나고 결국 교체가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말하길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절반 이상이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무릎 관절염 환자 1,200명을 조사했는데 단순히 앉는 자세와 걷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 30%의 환자가 수술을 미루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관절염은 결국 유전과 나이의 문제다. 생활 습관은 큰 차이가 없다. 라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같은 70세인데 어떤 분은 경쾌하게 등산을 하고 어떤 분은 몇 걸음마다 쉬어야 할까요?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건 우리가 쌓아온 습관 아닐까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과 관절은 1/4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실천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걷기, 음식, 근육 운동, 생활 습관까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2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2부에서는 관절을 살리고 기운을 되찾아주는 좋은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어서 3부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위험한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하며 들으시면 더 선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 올바른 습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걷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앉는 자세 하나가 무릎과 허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대거나 바닥에 양반 다리로 오래 앉습니다. 편안해 보이지만 그 자세가 관절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TV를 볼 때마다 소파에 반쯤 누워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뻐근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릎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무릎 관절 연골이 닳아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앉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주요 정형외과 학회에서도 강조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세우고 무릎 각도가 90도에 가깝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이죠. 또 바닥에 양반다리 대신 가능하면 의자를 사용하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단순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약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부 연구에서는 바닥에 앉아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오히려 근육을 자극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일부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다다미 위 생활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는 꾸준히 근육 운동을 유지한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렸다 펴면 결국은 연골 손상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닥에 앉아 계신가요? 바로 그 습관이 5년, 10년 뒤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허리가 곧게 펴지고 무릎 압박도 줄어듭니다. 또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1조 2분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이 훨씬 덜 뻣뻣해집니다. 결국 앉는 자세는 단순한 습관 같지만 무릎 허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앉는 시간을 줄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여러분, 약보다 더 강력하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관절 치료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가벼운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의 효과를 과소평가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무릎 관절에 윤활유를 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절 사이에는 윤활액이라는 진한 액체가 있는데 이것은 마찰을 줄이고 연골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걷는 동작을 반복할 때 이 윤활액이 더 잘 분비됩니다. 즉, 가만히 앉아 있을수록 관절은 더 빨리 닳고 조금씩 걸을수록 오히려 관절은 덜 아프고 더 튼튼해집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60세 이상 관절염 환자 1000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하루 2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절 수술 확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관절이 아픈데 어떻게 걷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오히려 짧고 가벼운 걷기가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늦춘다고 말합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걷기가 오히려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죠. 특히 계단 오르기나 경사진길은 실제로 무릎에 큰 압력을 줍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천천히 꾸준히 20분 걷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즉,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분이나 걸으셨나요? 혹시 아침에 집 안에서만 몇 걸음 움직이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시진 않았나요? 작은 차이가 1년 뒤, 5년 뒤에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72세 남성인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15분만 동네 평지를 걷는 습관을 들이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6개월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크게 줄었고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졌습니다. 약을 줄이고도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죠. 걷기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입니다. 무릎이 좋아지는 동시에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위험도 낮아집니다. 즉, 걷기는 전신 건강을 동시에 살려주는 최고의 보약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나가 굳이 먼 길이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서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걸음이 모여 무릎을 살리고 허리를 살리고 삶을 다시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작은 불이 난 것처럼 관절에 염증이 일어나면 그 불길이 연골을 갉아먹고 신경을 자극하면서 통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이 곧 관절 치료라고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한겸식품을 살펴볼까요? 먼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관절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억제해 진통제처럼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스웨덴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관절염 증상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황, 커큐민 마팜첨입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강황을 약재로 써왔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도 커큐민이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커큐민이 체내 염증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커큐민의 흡수율이 낮아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인데 어떻게 한겸일까 싶으시죠? 올리브유에는 올로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노인들이 무릎 관절 통증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어떤가요? 혹시 기름진 고기와 튀김, 달콤한 빵이 많지 않으셨나요?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키워서 통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생선, 채소, 올리브유, 강황을 의도적으로 챙겨 먹으면 몸속 불길을 꺼주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세 여성분은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해서 식단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생선, 하루 1번 올리브유, 그리고 커큐민 보충제를 더했습니다. 3개월 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잘 때 시림도 사라졌습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이죠. 염증은 조용히 번지지만 음식으로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의 선택이 곧 여러분의 무릎과 허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관절이 닳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뼈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근육 부족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골을 보호해주는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덮어주는 천연 보호막이자 완충 장치입니다. 특히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엉덩이 근육 등은 골반을 안정시켜 허리까지 보호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근육이 약 1%씩 줄어듭니다.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근육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매일 15분씩 스쿼트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2년 뒤 관절염 악화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는 거리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논쟁이 있습니다. 관절이 이미 아픈데 근육 운동을 하면 더 해롭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실제로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무리한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벼운 근육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계단을 오르는 것만을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계단은 관절에 너무 큰 압박을 줍니다.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의자 스쿼트,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레그 레이즈,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은 퇴직 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줄였고 점점 더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의자 스쿼트 10회, 저녁에는 가벼운 아령 운동을 권했습니다. 석 달 뒤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두꺼워지고 무릎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계단을 오를 때 덜 불안하다고 말할 정도였죠.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살리고 허리를 지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이라도 근육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관절을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방바닥에 앉아 생활하시나요?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여전히 바닥에 앉아 TV를 보거나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좌식 생활은 무릎과 고관절, 허리를 조용히 망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바닥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구부리게 되고 그 상태로 오래 있으면 무릎 관절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특히 양반다리나 무릎을 접고 앉는 자세는 연골에 과도한 하중을 줍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반복되면 결국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빨리 진행됩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관절염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좌식 문화라고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의자 생활이 일반적이라 같은 나이대라도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학계의 일부 반론입니다.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농촌에서 평생 좌식 생활을 했음에도 건강하게 사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육량이 충분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오히려 관절이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 어떤 자세이신가요? 혹시 방바닥에 앉아 무릎을 접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그 습관이 앞으로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무릎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닥 대신 의자에 앉아 생활하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유지하며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만약 부득이하게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무릎 밑에 작은 방석을 두어 압박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은 집안일 할 때 바닥에 앉는 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절염 때문에 점점 무릎이 굳어가고 있었죠. 의자 생활을 권했더니 처음엔 불편하다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무릎이 덜 붓고 아침에 덜 뻣뻣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좌식 생활은 편해 보이지만 결국은 관절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닥 대신 의자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관절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건강하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라. 맞는 말 같지만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계단은 평지 걷기보다 무릎에 3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분은 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려고 일부러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엔 운동이 되는 것 같았지만 1년쯤 지나자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관절 연골이 빠르게 닳아 있었습니다. 결국 운동하려고 선택한 습관이 관절 건강을 해친 셈이죠. 실제로 정형외과 학회 자료에 따르면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생활 습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평지에서는 무릎에 체중의 약 1.2배 하중이 실리지만 계단을 오를 때는 3배, 내려올 때는 무려 5배까지 증가합니다. 이 하중이 반복되면 관절 연골은 마모되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절한 계단 운동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젊고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리한 계단 오르기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동 삼아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운동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대신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평지 걷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20분,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은 충분히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혹은 실내에서 가볍게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저충격 운동도 추천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세요. 그리고 무릎이 심하게 아픈 날은 과감히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계단 오르기는 관절에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계단 대신 평지를, 무리 대신 꾸준함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거나 집안에서 쌀자루나 물통을 옮기다가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진 적. 사실 이 무게를 잘못 드는 습관이 관절을 망가뜨리는 큰 원인입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무거운 짐이 더해지면 연골은 마치 두꺼운 책 위에 벽돌을 올린 것처럼 눌려버립니다. 순간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반복될수록 연골은 닳고 허리는 휘청이며 결국 만성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은 손주에게 줄 과일 상자를 들다가 허리가 뚝 소리를 내며 삐끗했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고 무릎 관절에도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장바구니를 한쪽 손에만 들고 다니던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보고서에 따르면 허리를 굽힌 채 짐을 들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합을 배 이상 증가합니다. 반면 무게를 들 때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세우면 관절에 실리는 하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무게를 드는 것도 근육 운동의 일종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젊은 층에서는 근력 운동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세를 배운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훈련합니다. 반면 고령층이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들면 근육보다 관절이 먼저 상해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한쪽 손에만 무겁게 걸치고 다니시나요?
혹은 허리를 굽힌 채 무거운 박스를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바꾸셔야 합니다. 작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를 양쪽 손에 균형 있게 나누어 들고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구부려 앉았다가 드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또 가능하다면 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제는 짐 들 때 무릎을 먼저 구부린다는 습관 하나로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게는 피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으로 드는 순간 무릎과 허리는 조용히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세요. 그것이 평생 관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플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진통제일 겁니다. 약을 먹으면 통증이 금세 가라앉고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 당장은 편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진통제를 습관처럼 남용하면 관절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진통제는 단순히 통증 신호를 차단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관절 안에서 여전히 염증이 진행되고 연골이 닳고 있어도 약 때문에 그 신호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몸은 아직 괜찮다 고 착각하고 무리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통증은 더 심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무릎 관절염 환자 중 상당수가 관절 손상이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약으로 통증을 무시하는 동안 관절은 조용히 악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운동과 재활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지 매일 습관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조금만 아파도 바로 약부터 찾으시나요? 약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꼭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변화로도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겸 식품을 챙겨 먹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근육 운동을 통해 관절을 보호하면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물리치료나 온찜질 같은 보조요법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진통제를 드시다가 식단과 운동을 바꾸고 나서 한 달 만에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진통제는 분명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하지만 남용은 독입니다. 통증을 가리기보다는 근본을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약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관절을 지키는 현명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진료실에 들어올 때부터 무릎을 심하게 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죠. 계단은 말할 것도 없고 잠을 자다가도 무릎이 시려서 깨곤 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통제와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까요? 라는 두려움 속에 제게 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 3가지 변화였습니다. 첫째, 앉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바닥 생활을 줄이고 반드시 의자에 앉도록 했습니다. 둘째, 하루 20분 평지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늘려나가도록 도왔습니다. 셋째, 항염식단을 적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생선, 매일 올리브유와 채소, 그리고 커큐민 보충제까지. 처음 2달 동안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3달째가 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의 붓기가 줄어들었고 밤의 통증 때문에 깨던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6달째에는 놀랍게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앉는 자세 교정으로 불필요한 관절 압박을 줄였고 걷기로 윤활액 순환이 회복되었으며 항염식단이 염증을 진정시켰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어르신이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분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무릎이 아프니까 걷지 말까 하는 유혹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과 손주의 응원이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산책 가요 라는 손주의 말이 결국 큰 동기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습관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시작이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파서 두려움에 계신가요?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꾸준한 작은 변화가 수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미 관절이 다 망가졌는데 뭘 해? 약 없이는 못 산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제가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관절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순히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단 6개월 만에 70% 이상이 통증 완화와 보행 능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관절이 이미 많이 손상된 사람도 꾸준한 실천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연골은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한번 다른 연골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연골을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막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무겁다고 해서 그대로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올바른 자세, 20분 걷기, 한겸 식단, 간단한 근육 운동. 이 4가지만 꾸준히 해도 1년 후 지금의 고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단지 하루아침의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본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무릎과 허리를 지키는 습관, 그리고 반드시 멈춰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관절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습관에 의해
더 빨리 무너질 수도, 더 오랫동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관절에 윤활유를 붓는 것처럼, 나쁜 습관은 관절에 모래를 뿌리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올바른 앉는 자세, 매일의 가벼운 걷기, 한겸 식단, 근육 운동은 관절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좌식 생활, 무리한 계단 오르기, 무게 잘못 들기, 진통제 남용은 관절을 조용히 갉아먹는 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더하고 어떤 습관을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60세 이후라고 해도 지금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0세 어르신의 회복 사례처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아가면 누구든 다시 일어나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오늘만큼은 소파에만 앉아있지 말고 걸어야겠다. 식탁 위에 생선과 채소를 더 올려야겠다. 바로 그 마음이 가장 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습관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꼭 바꾸고 싶은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다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